네, 요즘 이 드라마 모르면 간첩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낳고 전 세계가 보는 드라마,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늘은 이 오징어 게임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요동치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경쟁 얘기 풀어보겠습니다. 글로벌리티 서영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영민 기자, 네. 오징어 게임 드라마 보셨나요? 하도 사람들이 얘기해서 저도 좀 보긴 했는데요. 근데 애들이랑 같이 보긴 좀 어려운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죠. 진도가 많이는 안 나갔습니다. 4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담았는데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독일, 일본 등 전 세계 66개 나라에서 1위, 전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도요, 한국 드라마가 1위를 했는데 이건 처음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이라는 익숙한 장르, 자본주의라는 보편적인 주제, 그리고 여기에 구슬치기, 술래잡기, 달고나 같은 극히 한국적인 소재가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는 평가인데요. 하지만 오늘 주목할 부분은 이 한국적인 소재 말고요. 이 한국적인 소재를 세계로 뻗어나가게 만든 플랫폼 넷플릭스 쪽 얘기입니다. 오늘은 결국 네. 플랫폼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오셨군요. 네, 자, 이 그렇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방송되는 플랫폼이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네. 이 K 콘텐츠 때문에 아주 신났겠어요. 2년 전부터 이미 조선의 좀비, 킹덤 시리즈로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DP, 군대 얘기를 다뤘는데 그래서 갔다 온 사람만 좋아할 얘기 같지만 의외로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콘텐츠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흥행 뒤에는 막대한 투자가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올 초에 한국 콘텐츠에 전폭적으로 투자한다면서 밝힌 투자 금액이 무려 5,500억 원입니다. 한국의 지상파 방송사들은 꿈도 못 꿀 만큼 많은 돈인데 한국 콘텐츠의 가능성을 글로벌 자본이 그만큼 높게 본다는 얘기일 테고 그러면서 제작에는 일체 간섭을 안 해서 자율성도 보장해 줬거든요. 그 결실이 작품성도 인정받고 대중의 눈길도 사로잡는 지금의 드라마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장사가 잘 되니까 이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 OTT 시장에서의 점유율이요 37%로 1위입니다. 아, 그렇군요. KBS 같은 지상파 3사가 참여한 웨이브가 20% 정도로 2위고 그 뒤를 티빙, 시즌 정도가 잡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넷플릭스의 월 매출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는 750억 원이나 됐거든요. 예.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던 셈입니다. 이렇게 돈도 잘 벌리고 드라마도 만들고 네. 그야말로 한국이 넷플릭스라는 회사에 어떻게 보면 텃밭이 된 그러게요. 그런 기분도 있고요. 네. 하지만 올 11월이 되면 이 지각 변동이 올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겨울왕국 그리고 어벤져스 같은 콘텐츠 왕국 디즈니가 옵니다. 디즈니 플러스인데요. 11월에 상륙합니다. 현재 디즈니 플러스의 전 세계 유료 가입자가요. 1억 1,600만 명. 넷플릭스 비하면 한 절반 정도니까 적어 보이지만 네. 불과 2년 만에 낸 성과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특히 지난 2분기에요. 디즈니가 얼마나 많은 가입자를 새로 유치했나를 보면 넷플릭스보다 8배나 많은 신규 가입자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금까지 넷플릭스보다 좀 저렴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좀 긴장이 될 겁니다. 콘텐츠도 괜찮고 요금까지 저렴하다니 네. 그야말로 글로벌 OTT 시장이 막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나는 것도 영화관 가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집에서 그냥 TV 보는 경우가 많아졌죠. 게다가 기술적으로 보면요. 고화질 동영상의 전 세계 동시 스트리밍이 가능해질 정도로 클라우드 기술, 통신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디즈니든 넷플릭스든 글로벌 업체 아니겠습니까? 네. 글로벌 업체에 이걸 내주게 되면 콘텐츠 종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오징어 게임 같이 넷플릭스가 직접 만든 걸 오리지널 콘텐츠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배우들, 감독은 임금을 받아가지만 그 대부분의 이익은 넷플릭스로 가게 되겠죠. 결국 그렇게 되면 국내 제작사, 배우 해외 종속은 심해지고 부가가치는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국내 제작사들도 그래서 투자를 선언하고는 있습니다. 지상파 3사와 SK가 투자하는 웨이브 2025년까지 1조 원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최근에 자체 제작한 드라마 검은 태양, 원더우먼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KBS 콘텐츠는 아닙니다. 티빙을 소유한 CJENM은 2025년까지 5조 원, 시즌 KT 역시 2023년까지 4천억 원을 K콘텐츠에 투자하겠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디즈니에 이어서 앞으로는 아마존 프라임이나 HBO 맥스, 애플 TV까지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튼 뭐 소비자 입장에선 볼 게 많아지니까 행복한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서영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